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기존 추천주들 일부 계속 고점 경신을 해주고 있고, 펄어비스 시간의 상한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펄어비스부터 볼게요. 8월 말에 추천드렸고요. 자, 맥점을 돌파 안착하는 구간 4만원을 안착하면, 회복을 하면 기존의 맥점을 회복하고 지지받다가 이탈하고 저항받고 있는 구간이죠. 여기 안착하면 힘이 크게 열리는 자리다. 차트는 여기가 머리고요. 지금은 발목 자리죠. 발목 자리에서 추천이 들어갔고, 이렇게 45,200원 정도까지 시간의 상한가로 15%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단기에 일봉은 좀 단기 고점이에요. 작은 역배열 끊고 구름 돌파하고 장기 이평 돌파하면서 1년선 부근에서 왔다갔다 고점 박스를 보여주고 있었죠. 손절은 짧게 여기 121선 잡고 들어가는 자리였고요. 주요하게 이제 파노 발급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검은 사막 파노 발급, 중국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고, 중국 진출 정신호, 그리고 이번에 파노를 발급받았다. 원래는 7월 내로 발급을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미리 추천을 드린 거죠. 근데 너무 빨리 발표가 나가지고 조금 매수를 못하신 분들, 놓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5월 29일에 추천 드렸기 때문에 며칠 매수할 기회가 있긴 했지만, 너무 빠르게 발표가 나가지고 조금 이 부분은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너무 빨리 가도 매수할 기회를 좀 안 주기 때문에 눌림 매수를 기다리던 분들에게는 좀 별로죠. 아무튼 잡으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왜 추천을 줬는가 차트 그리고 요 내용 파노 발급 기대감 잘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지만 큰 호재이기 때문에 20% 이상 급등 기대도 가능하고요. 다만 조금 우리가 점수를 하락 요인을 굳이 꼽아보자면, 최근 선반영 기대감으로 바닥에서 60%나 선반영 상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약간의 점수 하락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일봉상의 기존 맥점은 45,000원, 그리고 제일 강력한 저항대가 2년 저항대겠죠. 5만원, 그 다음에 전고점 57,500원 정도, 이렇게 3개 정도 저항대 체크하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월봉은 바닥권, 그리고 재료는 파노 발급 기대감. 리오님께서 속보 펄어비스 요거 알려드렸고, 파노 발급 서류 제출 완료했고 기다리는 중이다. 5월 29일입니다. 이때 차트 1 파노 발급 기대 추천을 드렸고, 조정은 3만원 초중반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라고 했는데 하락하지 않고 눌림 없이 바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우리가 파노 발급이 큰 호재라는 거는 작년 11월에 위메이드 그룹주로 배웠죠. 위메이드 플레이 파노 발급 기대감으로 상한가 예측 적중 드렸고요. 상한가 나올 것이다. 이때 상한가 바로 박혔고요. 다음날 또 추가 상승, 조금 밀리다가 한 번 더 급등 나와줬고, 뒤에는 또 밥동 나오고 한 번 반등 줬다가 지금은 또 밀리고 있고요. 지금은 약간 침체 구간 역배열로 잡혀있고, 이때도 갭 메우기 구간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노랑 안착하면 주황까지 쉽게 가는 구간이다. 주황 도달하고 뒤에 쪽 크게 빠졌고요. 이렇게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진다,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진다. 이거는 좀 파동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잘 해주시고요. 늘 꺾일 때 분할 매도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확대해가지고 22년 23년 초 여기 안착하면 16,000원 안착하면 12,500원까지 쉽게 간다. 11,500원까지 쉽게 간다. 딱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진공 구간, 매수 매도세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착하면 쉽게 간다. 최근에는 이오 플로우로 복습을 했죠. 이오 플로우 100% 이상 갭 메우기 도달했고요. 그리고 실패 사례도 있으니까 꼭 요거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23년 11월 일봉이고, 이때 장중에 추천드리고 또 한 번 더 눌림 추천, 돌파 추천 2번 드리면서 이거 상한가 간다, 상한가 예측 적중했고 뒤에 흔들면서 더 크게 갔던 구간입니다.
펄어비스가 동일한 내용으로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다. 펄어비스는 이렇게 차트 1로 추천을 드렸고요. 차트 1도 정식 추천입니다. 차트 분석, 왜 추천이 나갔는가 설명을 드린 거죠. 월봉이 바닥권이고 4만원 맥점을 안착 시도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이런 차트를 몰라도 판호 발급 기대감으로 재료 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7월 일정주였고 6월 초에 빨리 발표를 하면서 바로 노랑 보너스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3만원 때까지 밀렸다가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는 건데 펄어비스는 바로 가는 흐름, 보너스가 나온 거고요. 6월 5일 장전에도 알려드렸습니다. 8시 30분쯤에 7월 일정주 펄어비스 이렇게 노트 추천주 상세 양식 알려드렸고요. 여기서 이응지읒 지읒이 뭔가요? 일정주의 초성입니다. 검색하기 편하시라고 그냥 요거 3번 딱딱딱 이응지읒 지읒 3개만 딱 검색을 하면 금방 찾을 수 있게, 요거 다 쓰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귀찮으니까 초성으로 검색하기 편하게 다 좀 초성이 많이 있습니다. 피읍, 이응, 비읍, 시읒은 여기 아니고요. 펄어비스의 초성입니다. 이것도 역시 검색하기 편하시라고. 노트가 뭔가요? 니은티읒이 뭔가요? 노트는 추천주 상세 양식입니다. 요 안에 이 링크를 클릭하면 돌파 매수가, 눌림 매수가,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차트 설명, 재료, 재무 설명, 위험 요소 뭐 이것저것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말 그대로 추천주의 상세 양식을 노트라고 짧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노트는 인터플렉스에서도 무료 회원분들께도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면 상세 내용이 있죠. 월봉이 박스 중앙자리고 일봉은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형태로 이렇게 15% 정도 수익이 나왔을 때 계속 박스 매매 유효하다고 했고 25%까지 이렇게 수익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일정주 이응지읒 지읒 있죠. 왜 추천했는가 재료 있고 일정 있고 요약본, 뭐 리포트 같은 내용, 여러 일정, 뉴스들, 왜 추천했는가 재료 일정, 그리고 이렇게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다 있습니다. 다만 목표가는 무료방에는 없고요. 유료방에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차트의 현재 위치, 일봉의 위치, 월봉의 위치, 재료 일정, 종목 스토리, 리포트 주요 내용, 재무 이런 거 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니까 노트를 잘 보고 좀 상세히 보고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PBR, 최대 주주, 부채율, 유보율, 회사의 현금이 얼마나 있는가, 위험 요소, 그리고 유사 차트 흐름, 흥구석유가 이렇게 초록으로 반등이 크게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올라갔죠. 인터플렉스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더 밑에는 이제 원칙,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한도 정하기, 눌림 매수, 뭐 매도법 다양하게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인터플렉스는 현재 30% 가까이 이렇게 수익이 나왔고요. 뭐 샀다 팔았다 했어도 되는 거고 여태 쭉 홀딩을 했어도 되는 거고 7월 일정주니까. 수익 인증 160만원 18%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음 알테오젠 무릎자리 추천 들어갔었죠. 무릎에서 뭐가 붙는다? 가속이 붙는다. 300% 가속이 나왔고요. 최근까지 오늘까지도 고점 경신을 해줬고 380% 상승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어제 다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히 넘기도록 할게요. 조금 밀릴 때 보라색깔 손절가 드리고 이탈 없으면 홀딩 가능하다. 이탈 없이 박스 돌파, 고점 경신 해주고 박스 업그레이드 해주고 전고 돌파하고 올라가졌고요. 계속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죠. HD 현대 마린 솔루션 얘도 낙폭과대 자리에서 보라색깔 손절 잡고 5일선 회복, 역별 돌파 초입, 발목자리 추천드렸고 11% 급등, 오늘도 약상승으로 조금 반응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손절 잡고 합니다. 무릎자리, 발목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단계 가는 거 아니에요. 손절을 짧게 잡고 기대 수익은 크게 가져가는 겁니다.
다음 흥구석유, 얘도 마찬가지죠. 요 주황색깔 121선에서 반등이 크게 나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 주황색깔까지 분할 매수를 하시고 좀 이탈하는 흐름이 보이면 짧게 손절하면 되는 거고, 먹으면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먹으려고 노력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 구간에서 75%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먹었어야 되겠죠. 질끈 먹지 말고 당연한 패턴 파동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대왕고래 시추 수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 시추 성공률이 20%다 낮다, 그리고 이게 뭐 되겠나, 허황된 얘기하지 마라, 초전도체 같은 얘기하고 있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죠. 요게 진짜 거의 뭐 희박한 내용이거든요.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테마주들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우다다다 올라갔죠. 이렇게 광기가 한번 불면 그냥 약간 뇌를 빼고 테마주가 그렇지 깊게 생각하지 말자, 이건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진짜 뇌를 딸깍 빼고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임상 3상 같은 이런 바이오 제약도 성공 확률이 엄청나게 낮지만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가는 구간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주식이 기대감이 붙었을 때 선반영을 크게 먹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패턴을 좀 생각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잠깐 뒤로 접어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뭐 본인이 진짜 완전 찐으로 나는 가치 투자다, 난 이런 테마주 절대 관심 안 가진다, 가든 말든 신경 끈다, 그러면 본인 뭐 기준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런 상승 초입 구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가지고 크게 먹으시면 좋겠고요. 흥구석유도 뭐 그런 내용들을 떠나서 파동 자체가 낙폭과대 자리에서 뭐 어떤 이유로든 올라올 수 있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거예요. 손절가 위에서 눌림 매수 구간에서 울지 마시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 손절가 이탈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복습을 안 하기 때문에 손절가 위에서 찡찡거리는 거거든요. 복습을 꾸준히 반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습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복습을 안 하니까 장님이 되는 거예요. 한국석유도 요 박스 중앙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2일 만에 40%, 이번에 또 최대 110%까지 올라가졌고, 여기 윗꼬리까지 도달, 역대 신고가까지는 가지 못했고, 이것도 박스 매매, 박스 중앙에서 상단까지 노렸으면 되는 겁니다. 이건 일봉의 반복 추천 타점 복습하시고, 이것도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 검정색깔 별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인터플렉스, 대성에너지, GSE도 검정색 별로 추천드렸고, 초보자분들은 뭐가 추천인지 헷갈리면 검정색깔 별만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검정색깔 별 뜨면 바로 1차 매수하던가 조금 기다렸다가 음봉 매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할 매수 하시고 분할 매도 하시고요. 이번에 민영님 항상 찔끔찔끔 조금 먹었는데 분할 매도를 안 했는데 첫날 오르면 거의 다 팔고 구경만 했는데, 이번에는 신하림 리딩대로 분할 매도 해가지고 크게 먹었다, 감사하다, 이렇게 28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셨고, 처음에는 17%의 분할 매도 하셨고 뒤에는 40%, 53%까지 이렇게 크게 의미있게 먹어주셨네요. 고기도 먹는 놈이 먹는다고 이렇게 좀 의식을 하고 한 번이라도 크게 먹어봐야 뒤에도 계속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막 50% 이상 가는데 5% 먹고 땡칠 거예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하면서 이렇게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성에너지도 박스 하단에서 계속 반복 추천드렸고 이번에 크게 70%까지 올라가줬고요. 다 시추 수혜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것도 다 어제 GSE랑 다 상세 설명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만 좀 간단히 볼게요. 한국석유 여기 추천, 여기 추천, 여기 추천, 그리고 흥구석유랑 같이 요 장기 2편까지 빠지면 장기 2편까지 빠지면 장기 2편까지 빠지면 눌림 매수, 분할 매수 가능하다 했고, 요 구간에서 급등이 또 나와줬습니다. 이전처럼 슬슬 이렇게 또 장기 2편까지 다시 꼬라박는 건 주의를 해야 돼요. 최악의 흐름으로는 다시 또 장기 2편까지 내려온다. 이걸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에 지금 갭 상승이 나왔고 갭 상승 시가
4일의 저가 21,500원 지키면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요거 지키면 뭐 어찌어찌 힘싸움 하다가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탈하면 1차로 여기까지 18,000원까지 빠지는 걸 조심을 해야 되죠. 요 구간이 뭐죠? 싱크홀 진흙당 자리, 밟으면 그냥 푹 빠지는 자리예요. 왜? 매수 매도세가 없기 때문에 텅텅 비어있는 진공 구간이기 때문에 이탈하면 빠르게 가파르게 훅 빠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삼성공조가 이런 식으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삼성공조도 뒤에 볼 거니까 뒤에 보도록 할게요. 유사한 흐름으로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면 모두 다 전날에 종가까지 빠지는 걸 주의를 하도록 합니다. 한국석유는 간당간당하게 꼬리 달고 반등이 나온 상태죠. 1차 지지 여기 잡으시고 2차 지지 여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간 값으로 2만원도 약한 지지로 한번 체크해 보셔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가 싱크홀 자리다, 밟으면 푹 빠진다, 이걸 좀 생각하면서 조심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지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음 흥구석유. 흥구석유도 작은 갭이 있죠. 갭으로 밀렸다가 좀 올라왔고요. 마찬가지로 장기 입현까지 이렇게 장기 입현까지 내려오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세 꺾이게 되면 전날의 상한가 종가를 이탈하게 되면 장기 입현까지 또 내려오는 최악의 흐름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얘는 3일의 종가, 상한가 종가 16,250원 지지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 가격을 지켜준다면 고점에서 이렇게 힘을 유지해주면서 나아갈 수가 있고, 이탈하면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기준점을 잡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다음 대성에너지. 얘는 갭은 없었고 현재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죠. 4일의 시가 11,250원 지지로 잡고, 뭐 여기나 전날의 종가 11,000원 둘 중에 하나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성에너지도 요 밑에 구간에서 장기 입형 구간에서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역시 똑같이 밀리면 장기 입형까지 빠져요. 밀리면 장기 입형까지 빠집니다. 얘도 여기 이탈하게 되면 최악으로는 또 장기 입형까지 내려오는 거 패턴 주의를 하시고요. 이게 월봉으로 보면 명확하게 박스의 흐름으로 요 하단에서 추천드렸고 상단까지 노리는 식으로, 이렇게 상단까지 노리는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단 추천, 상단 매도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반복 수익이 나왔죠. 이번에 고점 경신을 해줬고, 또 박스도 현재는 이렇게 빼꼼 돌파를 해주는 상태고요. 월봉상으로는 지지가 11,000원이 지지가 중요한 거고요. 이 구간 14,000원을 안착해야 또 다음 전고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고, 꼬리 중간 가격. 다음 GSE. 대성에너지랑 똑같은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이것도 어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어제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안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W 반등으로 노리고 하단에서 반복 추천을 드렸었고요. 수익 나왔었고, 계속 똑같이 W 노리면 된다, 5,000원까지 노리면 된다 라고 했고 5,000원 초과 도달 해줬습니다. 이것도 박스 매매. 여기가 머리고 발목에서부터 반복 추천을 드렸었다. 얘는 지금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 오늘의 밑꼬리를 기준 잡고 1차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밑꼬리 이탈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장기 입형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여기서 마지막 추천드리고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쉬었다 가는 기본 흐름으로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기가 박스 자리였죠. 박스 하단 이탈 없이 반등이 나와줬고, 여기가 이탈이 나왔으면 먹기가 어려웠는데 이탈이 없이 반등이 정석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먹기가 수월했습니다. 추천 차트. 이전처럼 급등 노리면 된다.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쉬었다 가는 초록 흐름으로 수익이 나와줬고요. 10일 만에 60% 상승이 나와줬고, 팬클럽 추천주였습니다. 멤버십 팬클럽
월 5,900원짜리 방에 GSE 대성에너지 추천드렸고, 회원님 360만원 수익,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서 20%, 28%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극대화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하이스틸. 하이스틸도 역배열 끊어주는 구간에서 재추천 언급드렸었고, 역배열 돌파 초에 처음 추천드리고 23% 급등, 뒤에 또 역배열 끊어주는 구간 언급드렸고, 상한가. 월봉이고요. 요 노랑이 어떤 자리죠? 발목 자리죠.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무릎자리. 여기서 뭐가 붙는다? 가속이 붙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속이 붙을 가능성이 크니까 보라색깔 손절 짧게 잡고 들어갔으면 되는 겁니다. 가속이 붙어서 30%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여전히 무릎자리에요. 여기가 머리니까. 머리죠? 어깨죠? 무릎이잖아. 그래서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었고, 이 자리에서 최대 80%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서 뿅 흔들면서 80%. 지금은 어깨 정도 왔죠. 머리 어깨 정도. 어깨 정도까지 오면 이제 초보자분들은 살살 좀 경계를 하시고요. 재료는 철강 관세 일정, 관세 이슈로 추천을 드렸었고 일정주였습니다. 근데 뒤에 시추 대한고래 시추 수혜로 한 번 더 2차 상승이 나왔죠. 초보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드리는 타점이 다 비싸 보입니다. 완전 발에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목 무릎에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비싸 보인다고 착각하지만 대개 다 지나고 나면 시작점이죠. 딱 추세 전환 돼가지고 가속이 붙는 자리예요. 발에서 매수하면 좀 느려요. 시골땅처럼 우리가 시골땅을 매수하면 엄청 느리죠. 가격이 변동이 없거나 진짜 찔끔 올라요. 근데 강남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잖아. 그 자리가 이제 무릎 자리라 보면 되겠습니다. 하이스틸 명확히 비싸 보이죠? 3,000원 후반대면, 여기 3,000원 초반대에서 추천 안 했으니까 여기 제 추천 드렸던 구간이 무릎 자리다. 바로 하루만에 23% 급등 나왔고요. 뒤 흔들면서 더 올라갔고, 이렇게 비싸다고 착각하지 말자. 그럼 본인의 시야가 좀 좁은 거다. 개념이 안 잡혀 있다. 자리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것도 검정 색깔별로 추천드렸고, 하이스틸 현재 월봉 5,000원 부근에서 자꾸 저항이 걸리죠. 5,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4,800원 마감이고, 지금은 4,500원 1차 지지, 그리고 오늘의 시가인 4,160원 2차 지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가인 4,000원 요 3개 짧게 보시고, 그리고 이탈하면 또 장기 평가까지 빠지는 건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파동이 크게 만들어져 있는 구간이죠. 파동이 큼직큼직하게 크게 나오거든요. 지금도 엄청나게 파동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 파동을 또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30% 정도 하락이 나왔었고, 지금도 이렇게 30% 정도 밀리면 장기 평가까지 빠지는 거니까 근사치까지 이런 파동을 생각하면서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갈수록 파동이 커진다고 했죠. 1차 파동, 그리고 2차 파동이 크게 나왔고요. 다음 3차 파동이 또 크게 나왔고요. 이게 갈수록 커지는 흐름이라서 조정도 뒤에 더 크게 나와요. 만약에 나온다면 이만큼의 조정, 뒤에는 좀 더 크게 조정 나오고, 뒤에는 더 크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올라갈 때도 커지지만 내려갈 때도 커지니까 이 파동을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은 3번의 파동이 나와요. 지금이 좀 3번째 파동 구간이니까 살짝 의식은 하고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하지만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킨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이탈했을 때만 조심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넥스틸, 동양철강 외에 크게 오른 다른 종목들도 볼게요. 넥스틸은 신규 상장 주고 쭉 하락하다가 행보 좀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고점 경신, 상한가가 나왔고요. 이쁘게 이렇게 추세 타다가 이탈하고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면서 121선 회복하고 전고 돌파하면서 장중에 다 회복하면서 상한가가 나왔네요. 살짝 털어내면서 추세 매매 하던 분들을 털어내면서 올려버렸다. 기존에 요 추세 상단까지 돌파를 했고요. 이전 맥점도 회복을 했고요. 한 방에 다 뚫고 올려버리는 흐름으로, 다음 저항대는 9,500원 전고점 구간, 다음 11,000원 정도 중간값으로 이렇게 만원 살짝 위에 보시면 되겠고요.
지지는 이전 맥점이었던 요 8,500원 정도, 그리고 9,000원도 보시고 500원 단위로 보시면 편하겠네요. 바닥에서 살짝 개미 털고 올리는 흐름으로 올라왔다. 다음 동양철관. 동양철관 동전주였고, 동전주는 가든 말든 좀 관심을 꺼야 되겠죠.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주 동전주가 바닥에 튀어줄 때 매매하기가 좋긴 해요. 하지만 빠질 때도 시원하게 그냥 제자리까지 빠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껄끄럽고요. 초보는 대개 이런 밑에서 잡는 것보다는 위에서 추격하고 물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게 낫죠. 월봉 대시해주고 빠졌다가 또 크게 올라오다가 역별로 빠지던 중이었고요. 신저가 찍고 동전주 돼가지고 660까지 밀렸다가 역별 끊어주는 구간에서 시원하게 올라왔습니다. 전고점은 1800원 정도, 꼬리는 2040원. 얘도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갭이 크게 생겼죠. 오늘의 시가 1414 여기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저가 1351, 요 두 개 제일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요 두 개 지키면 계속 힘이 붙을 거고, 만약에 이거 이탈하면 빠르게 요렇게 900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크게 튀었다 빠진 게 뒤에 볼 건데, 윙이푸드가 있죠. 지금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얘가 개파락이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저가까지면 마이너스 60%, 여기는 마이너스 40% 정도.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박스 돌파하고 전고 돌파하고 뒤에서 확인했지만, 이렇게 개파락 구간 잘 생각하면서 이탈 시에는 늘 단기 급락을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얘도 역배열로 좀 빠지다가 큼직하게 W 반등이 나왔네요. 이렇게 큼직하게 W 반등이 나와주면서 큰 박스 상단까지 도달을 해줍니다. 박스 상단이 49,000원 정도, 여기를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 되고요. 요래 역별 끊고 올라갔고, 요래 역별 끊고 올라가줬습니다. 역별 끊고 올라왔던 타점들, 이렇게 추세 돌리는 발목자리, 무릎자리들, 요 자리들 잘 체크하시고, 아주 크게는 이렇게 역별 잡혀 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요 자리, 전고점 자리랑 일치하는 자리 49,000원, 5만원대에서 저항이 걸렸다. 여기가 명확하게 두 개의 맥점이 모여있는 저항 자리죠. 여기를 뚫고 안착하면서 여기까지 가느냐, 아니면 다시 밀리고 박스 하단까지 또 여기까지 내려오는가, 변곡점의 자리입니다. 49,000원 혹은 5만원 요쯤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 일봉은 이렇게 역배열 끊고 조금씩 추세 돌리다가 명확하게 481선을 안착한 다음날에 바로 상한가가 나와줬고요. 여기 전고 돌파도 해주면서 현재도 고점에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꼬리 기준으로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1차 여기 1차 지지, 2차 지지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짧게 볼 거면 이렇게 41,000원 정도 지지 보시면 되고요. 아직도 추세가 유지 중에 있는 겁니다. 고점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 조금 길게 볼 거면 오늘의 저가인 37,300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빠질 수 있겠죠, 빠르게. 다음은 휴스틸. 휴스틸도 역배열 끊고, 이렇게 역배열 끊고 쭉 크게 올라와 줬고요. 추세 이탈하고 밀렸다가 지금 역배열로 좀 빠지는 흐름 속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역배열을 꺼보면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맞고 딱 정직하게 맞고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도 살짝 맞고 떨어졌고요. 힘싸움 자리 5,800원 정도 종가 상한착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봉상으로는 또다시 장기 입형을 회복을 일단 해줬고요. 5,000원 지지가 중요하겠네요. 5,000원 1년선 그리고 장대양봉이 중심값이죠. 5,000원을 지키는 게 베스트. 지지는 이렇게 3개 보시고 조금 더 위로 짧게 볼 거면 5,250원 보시고 일봉의 저항대는 6,000원 정도 5,000원 후반대 6,000원 정도가 됩니다. 딱 이 자리 맞고 떨어졌고 다음은 화성밸브 월봉 얘도 역배열 끊고 올라왔죠.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왔고 박스 돌파 전고 돌파 꼬리까지 올라와줬고 다음 전고가 13,000원 13,000원 전고 체크. 일봉은 갭상승 나왔고요. 요 구간 비어있는 구간 싱크홀 자리니까 오늘의 시가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면 됩니다. 8,300원을 지켜라. 8,300원 지키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되고 이탈하면 한번 갭하락 나오는 거 조심을 하자. 다음 DK라 큰 역배열 아직 끊지 못했고요. 작은 역배열 살짝 끊었습니다. 더 작은 역배열 여기서 끊고 올라왔고요. 작은 역배열 끊고 두 번째 역배열 살짝 끊어줬고 큰 역배열이 12,000원 정도. 일봉은 481선 위에서 유지해주고 있고요. 장중엔 이탈했지만 종가상으로는 지켜주면서 이렇게 무릎 자리에 박스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1년선 맞고 떨어졌고 1년선 근사치에서 밀렸고 1년선 안착한 다음에 2년선 위에서 힘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2년선 가격이 9,900원 9,900원 지지가 1차로 중요하고 그 다음 꼬리가 또 1년선 부분이랑 겹치는 자리죠. 다음 121선이랑 장대양봉 시가 겹치는 자리 주요하게 이렇게 3개 보시면 되겠고 저항대는 하나 둘 그 위로는 셋 전고점. 다음 카페24 유튜브 쇼핑 대장주 발목 무릎 자리에서 크게 올라갔고요. 역시 동일한 타점에서 여기랑 똑같으니까 크게 노리면 된다. 반복 추천드렸고요. 명확하게 안착했죠. 뿅 크게 6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65%나 올랐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넘기시고 이 타점을 복습하는데 좀 주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검정 색깔별로 그린케미칼, 툴젠, 카페24 추천드렸고 모두 다 30% 이상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카페24가 제일 크게 올라갔고요. 다음 보로노이 얘도 마찬가지로 추천 타점이 다 발목자리 구간이죠. 낙폭과대 추천을 많이 드렸었고 반복해서 크게 여러번 수익. 이번에도 역배열 끊어주는 거 확인하고 반복 추천 드리고 40% 50%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8% 정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50%까지 올라갔죠. 조금 더 올라가주면서 여기 전고점 도달해줬고요. 발목자리, 무릎자리 타점 복습하도록 합니다. 보로노이는 잡음이 많으니까 이것도 악재 내용들은 숙지를 하시고요. 1년 내내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추천드린 타점에서 매번 가속이 붙어서 큰 수익이 나와줬죠. 하반기 임상 결과에 대한 자신감의 일환으로 주요 임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부여를 했고 지금 임상도 모두 다 순항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임상이야 순항하다가도 갑자기 빠그라지고 막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발표 전까지만 좀 안전하게 들고 가고 발표를 할 것이다 뭐 승인이 된다 만다 이 일정까지는 끝까지 들고 가는 게 부담이죠. 최근에 HLB가 승인 일정까지 가져갔으면 5월 16일까지 가져갔으면 결과가 좋지 않았고요. 항상 선반영만 노리는 식의 매매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기존 대장주들 펩트론 인벤티지 랩 추천 낙폭과대 추천드렸고
이번에 다 30% 이상 올라갔습니다. 펩트론 여기 박스 돌파 하기 직전에 추천드렸고 40% 올라가 줬고요. 회원님, 박춘 회원님, 박춘 땡 회원님 18만원 30% 수익 축하드립니다. 소액으로 매매하고 있지만 이렇게 큰 수익률은 처음이다. 50% 익절하고 50%는 가져가는 중이다.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서 항상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합니다. 인벤티지 랩은 출발 전에 추천드렸었고 바 크게 대시세 줬다가 밥동으로 하락 나오고 또다시 발목 자리에서 요 자리랑 똑같은 자리죠. 똑같은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30% 수익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가짜 반등이었네요. 뒤에는 빠졌고 그때 보유선 수익 마감하고 또다시 밑에서 역시 같은 타점에서 또 재추천드리고 지금 이렇게 20% 30%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또 고점 경신 살짝 해줬죠. 주요하게 3번 추천드렸고 다 수익이 크게 나왔다. 이렇게 고점 음봉 윗골 뜨면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다 워트도 반복 추천 주고 이렇게 분홍 색깔 주요하게 4번 수익이 나왔습니다. 오늘 전일 시에 상승이었기 때문에 정석 반짝이 나왔죠. 반짝 나와주면서 또 수익이 나와줬고요. 액침 냉각 관련 쪽으로 새로 엮여가지고 파동을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후발주로 삼성공조가 대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공조도 뒤에 볼 거고요. 워트 반복 추천드렸던 상세 4점 복습하시고 다음 삼성공조 볼게요. 삼성공조도 이번에 무릎자리가 11,000원쯤에서 돌파 시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역배열 돌파 시도한 자리 요 타점이랑 유사한 타점이었고 맞고 떨어지면 8,000원대까지 밀리는데 이번에 뚫어 올리면서 액침 냉각 후발주로 엮이면서 40% 급등이 나와줬고요. 요 타점 가속, 요 타점 가속, 타점 복습하시고 현재 갭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2번 있죠. 갭 상승이 2번 나왔다는 거고 첫 번째 갭 하락 나오면 12,000원대까지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건데 떨어졌죠. 현재 떨어진 상태고 여기 12,000원도 이탈하면 또 다음 여기까지 빠지니까 2번의 갭 하락짜리 1차까진 빠졌고 다음 2차까지 빠지는 거 경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워낙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크게 빠질 수 있다 조심하시고 아까 윙이푸드 잠깐 봤었죠. 이렇게 우다다다 올라가면 훅훅 점프하면서 올라가면 더 쉽게 빠진다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빠졌던 구간이 있고 지금은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큰 추세는 살짝 이탈한 상태고요. 또 상장할 것이다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고 상장했다 이제 상장하면 제로소멸로 빠른 제로소멸 계속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추세 이탈도 나왔고 네이버 앱툰도 마찬가지죠. 지금 7월 상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원래는 6월 상장 기대감이었는데 조금 밀려가지고 이르면 7월 그리고 늦으면 연내 이 일정으로 12월부터 반복 추천을 계속 드렸어요. 계속 드렸고 고점 경신을 해줬고요. 최대 130% 수익 나왔고 이번에 또 큰 추세 하단에서 매수 홀딩 사인 드렸고 55% 올라갔죠. 시간으로도 또 반응이 나와줍니다. 미스터블루가 웹툰 관련주고 미스터블루가 또 게임 출시 관련해가지고 호재가 떠서 올라가니까 나머지 웹툰 관련주들도 덩달아 오른 느낌이고요. 어쨌든 웹툰 상장 기대감이 붙어있는 동시에 또 제로소멸도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다. Y랩도 갭상승이 나와주면서 훅 튀어줬고요. 그러니까 요때 들고 있다가 물려있던 분들은 괴재수죠. 여기서 훅 올라갔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 오면은 본전에 팔거든요. 근데 본전에 팔 겨를도 없이 그냥 점프 해가지고 수익을 줬기 때문에 운이 좋았던 경우고 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갭하락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라이탈하면 노란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가 요 보라를 지키고 우다다다 크게 올라갔죠.
Y랩도 그런 식으로 요 보라를 지키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되는 거고, 이탈하면 노란까지 하락을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구간을 보시면 점프 해가지고 갭 상승이 나왔고요. 근데 여기를 지켜주면서 갭 시가를 지켜주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죠. 갭 시가를 지키면 힘이 계속 붙는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랑처럼 크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랑처럼 크게 먹어라. 이때가 100%, 이때가 90% 정도 올랐을 때요. 그러니까 최소 아무리 조금 먹어도 20%는 먹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바로 점프하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20% 30% 정도 수익 내기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운이 좋았다. 짧게 먹는, 늘 짧게 먹는 5%짜리 막 짧게 먹는 분들도 점프를 했기 때문에 20% 수익이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뒤에 또 분할 매도하면서 홀딩했으면 110%까지 홀딩이 가능했고요. 이것도 유튜브 멤버십 월 5,900원짜리 방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5,900원 한 달에 내고 이런 추천주를 받을 수가 있다. 과거 나스닥 상장 패턴도 볼게요. 동방이 20년도에 21년도에 쿠팡 상장 기대감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갔죠. 중장기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상장하니까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Y랩이나 다른 상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도 그 재료가 크다면 이런 식의 파동을 크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고점은 상장일이 아니죠. 상장하기 전에 고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상장 직전에 조심을 하시고 하락할 때 분할 매도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쿠팡이 상장하고 첫날의 고가가 69%로 급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방은 하락이 나왔죠. 쿠팡이 급등을 해도 동방은 하락한다. 너무나 뻔한 패턴이었고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계속 여기서. 네이버 웹툰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고 아무리 크게 올라가도 Y랩이나 웹툰 관련주들은 하락이 나올 겁니다.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와요. 거의 99%, 99.9%의 확률입니다. 제가 상장했는데 후반형으로 더 올라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다 이렇게 크게 빠지니까 조심을 하시고요. 일정이 가까워지면 계속 조심을 하도록 하고, 너무 일정이 가까워졌을 때 신규 매수는 자제를 하도록 한다. 일정이 멀 때 매수하는 게 좋아요. 얘도 일정이 멀 때 매수를 했고 Y랩도 일정이 멀 때 작년 12월부터 미리 추천을 드렸었죠. 컴퍼니 K 파도 상장 재료 소멸, 파도 상장할 것이다 투자를 했거든요. 파도에 해서 올라갔고, 상장일은 요때인데 고점은 여기죠. 상장일은 8월인데 고점은 7월이었다. 이렇게 미리 하락이 나온다. 상장하니까 또 하락 나왔고, 이런 식의 빠른 재료 소멸 조심하시고, 두산도 마찬가지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것이다. 미리 오르고 상장 전이 고점이에요. 10월이 상장인데 9월이 고점이네요. 이런 식으로 Y랩도 만약에 네이버 웹툰이 만약에 8월로 일정이 잡혔다 칩시다. 그러면 고점이 7월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7월이 상장일이다. 그러면 6월이 고점일 확률이 높을 거고요. 이렇게 상장하기 한 달 전이 고점일 확률이 높다. 이걸 좀 생각하면서 빠른 재료 소멸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Y랩은 12월부터 추천을 드렸었고 이렇게 올라갔고, 또 반복 추천 계속 드리면서 계속 고점 경신을 해줬죠. 일정주로서 추세를 지키면서 이쁘게 올라갔기 때문에 반복 매매하기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12월부터 6월까지 계속 지고 가만히 하나도 안 팔고 들고 있는 거는 사실상 어렵지만, 제가 반복 추천을 계속 줬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사팔사팔 하면서 수익을 계속 낼 수가 있었고요. 큰 추세 이탈하면 정리하고 큰 추세 지키면 홀딩하라고 했고, 지켜주면서 고점 경신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수익 과정을 잘 복습하시고 다른 종목에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Y랩처럼 작은 추세 이탈하고 큰 추세까지 빠지려고 한다. 그러면 Y랩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신화가 이런 자리에서 Y랩 이거 큰 추세 지키며 홀딩하라고 했는데 나도 이거 지키며 홀딩을 해봐야 되겠다. 이탈하면 손절을 하고 지키며 홀딩을 해보자 했을 때 이렇게
운 좋게 반등이 나와주면 수익 극대화가 되는 거고, 이탈이 나오면 손절을 짧게 해주는 거고, 요 추세선은 무조건 지켜주는 가격이 아닙니다. 기준점이에요. 가드레일 같은 거예요. 절벽에 가드레일, 차가 달리다가 가드레일 꼬라박고 이렇게 뛰어내리면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낙하산을 펼쳐가지고 손절을 짧게 해야 돼요. 근데 손절 안 하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가드레일 스치기만 하고 이렇게 다시 정상 주행을 하면 계속 홀딩이 가능한 거고요. 무조건 지키는 가격이 아니다. 기준점이다. 이걸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미스터 블루 시간의 상승 상한가 종목이죠. 웹툰 관련주고 게임 관련주기도 합니다. 웹툰이 아니라 게임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에오스 블랙 사전 예약자가 200만 명 돌파를 했다. 6월에 정식 버전을 출시한다. 사전 예약 많이 붙으면서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월봉은 이렇게 역배열, 최근에 여기를 기준으로 자꾸 정직하게 저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3,000원 종가상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하고, 3,500원, 4,400원 정도, 여기도 중간 전고점이 있네요. 3,900원 정도. 저항대는 이렇게 수평으로 전고 3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고점 박스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밀리면 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뚫고 올리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큰 역배열을 돌파 시도 중이다. 그리고 일봉은 정직한 박스를 보여주네요. 여기도 3,000원에서 자꾸 걸리죠. 3,000원이 명확한 맥점이고 요래 박스를 보여주고 있었다. 자, 웹툰주로서 힘을 좀 보여주다가 박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지금 뭐 홀딩하기가 수월했죠. 홀딩하다가 이제 3,000원 돌파 안착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실패하면은 다시 또 하단까지,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는 생각을 하시고, 또한 중요한 게 얘는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출시 재료 소멸도 조심을 해야 돼요. 출시를 했을 때 게임이 만약에 재미가 없다, 평이 안 좋다, 그럼 당연히 급락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복불복이다. 게임 출시 같은 게 출시가 되면 반응에 따라 이제 복불복 현상이 나오니까 이것도 생각을 하면서 웬만하면 출시 전에 정리를 좀 해두는 게,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다음 DNC 미디어, 얘도 웹툰 관련주인데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거는 웹툰이 아니라 게임 출시죠. 나 혼자만 레벨업, 이게 게임으로 출시가 되면서 인기 1위 찍고 튀었다가 재료 소멸로 제자리까지 또 빠졌습니다. 이때는 웹툰으로 올라갔고 이때는 게임으로 올라갔다. 얘도 반복 추천주였고요. 웹툰 관련주니까. 월봉이고요. 과거에 400% 수익 나왔다가 또 제자리까지 빠졌을 때 무릎 반복 추천드리고 70%, 50%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건 일봉이고, 역배열 끊으려고 시도하는 자리 25,000원대에서 추천을 드리고 요 게임으로 올라갔고요. 일정주였죠. 5월 8일 요게 나 혼자만 레벨업 게임 출시 일정이었고요. 6월 일정 요거는 네이버 웹툰 상장 일정이었고, 게임 일정, 웹툰 일정, 일정이 두 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게임 일정이 잘 안 풀려도 뒤에 웹툰 일정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편안한 자리였고, 요걸로 바로 보너스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요 일정은 빠르면 7월로 미뤄졌고요. 나 혼자만 레벨업, 원작이 웹툰이고 아주 인기가 많은 작품인데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다. 이것 때문에 DNC 미디어가 주가가 기대가 된다 많이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고, 시원하게 주가가 올라갔었죠. 게임까지 흥행을 하면서 크게 반응이 나와줬고, 지금은 전고점 하나, 둘 이렇게 주요하게 저항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으로 여기 32,500원 정도 저항 보시고,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 있고요. 이때 역배열 끊고 움찔 해주다가 이렇게 횡보 좀 보여주다가 급등이 나왔었고요. 장기 2편까지 빠지고 좀 왔다갔다 하다가 전고 돌파하고 올랐죠. 지금도 장기 2편까지 또
빠지려는 상태 121선까지 근접한 상태까지 밀렸다가 시간으로 조금 반응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1차로 요 역배열 요거부터 끊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다리 스튜디오 하나 더 볼게요. 얘도 바닥권에서 크게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여기 뚫고 올리면서 1년선에서 힘싸움이 나와주고 있네요. 5,7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5,700원 안착해야 다음 전고점 향해서 6,500원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7,000원 2년선 저항대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이렇게 W 형태로 반등을 꾀하고 있는 거고, 큰 박스로 보시면 되죠. 월봉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박스로 나와주고 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여기서 계속 반복 추천드렸고 크게 수익 나오고, 이번에도 또 재추천드리고 수익과 또 흔들기 반등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역배열을 끊어준 자리에서 이렇게 역배열 돌파 초입의 박스 형태, 이 자리 빼꼼 올라와주는 게 중요하다. 다음 네오셈 CXL 대장주였죠.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가속 붙어서 250% 올라갔고요. 이거 제가 흔들면서 엄청나게 크게 더 갈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추천드리고 쭉 크게 올라갔고요. 낙폭가대로 한 번 더 추천드리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급등 나와줬고, 이만큼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뒤에는 하락하는 거 조심을 했어야 되겠죠. 추세 이탈할 때 조심하라고 했고, 좀 빠지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3번 추천 드렸었네요. 지금은 역별로 빠지다가 살짝 또 고개를 들고 있고, 121선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어요.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는 게 1차로 중요하겠습니다. 1,500원을 지켜라. 그 다음에는 최근에 저가인 9,000원 정도를 지켜야 되겠죠. 1차 2차 지지보시고, 그 다음 전고점이 12,000원 정도, 큰 중고는 16,000원 정도, 중간값으로 14,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워낙 크게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가짜 반등 주면서 또 차례차례 이렇게 1년선, 2년선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최악의 흐름은 경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살짝 빼꼼 돌리긴 했지만 최악의 흐름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주가가 미친듯이 크게 오르면 항상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혹시 가짜 반등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계속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지키면 상관이 없죠. 하지만 이탈하게 된다면 한 번 더 밀린다는 거, 한 번 더 밀린다는 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의 저가 9,200원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9,200원을 지켜라. 다음 SP소프트 회색 박스 중앙에서 추천드렸었고, 바로 이렇게 급등 수익이 나오셨습니다. 60%까지 올라갔다가 뒤에는 또 밀렸고요. 전고점 부분까지 갔다가 밀렸죠. 여기서도 박스 한번 보여주다가 2만원 이탈하고 죽었고, 다시 올라오는데 맥점인 2만원 맞고 떨어졌습니다. 2만원은 요 큰 박스의 중앙 가격이기도 하고요. 2만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 최근의 저가 15,000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 현재 다운그레이드 박스, 업그레이드 박스 되려면 2만원을 안착을 해야 된다. 또 아래 위로 파동이 크고, 다음 에코앤드림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 자리에서 매수 홀딩 가능하다 사인드렸고 크게 210% 올라갔죠. 이게 일봉이고, 음봉 떨어졌을 때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봉인데 정리를 해야 되나요? 근데 제가 홀딩 사인 드렸고 밀리지 않고 바로 추세 타고 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작은 추세, 큰 추세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또 밥동을 조심해라 라고 했고,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져버립니다. 2년선까지 다시 밀려버렸고요. 그리고 다시 역배열 돌파, 여기가 발목자리죠. 발목자리 확인한 자리에서 언급을 드렸고, 돌파 기준 15%, 눌림 기준 30% 수익이 나와줍니다. 이렇게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이탈한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빠지는가, 그리고 어떤 자리가 발목자리 추세 전환 자리인가 잘 확인하고 타점을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데 주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에코앤드림이 딱 정석으로 움직여줬던 흐름이기 때문에
복습을 더욱더 잘 하셔야 되겠고요. 요 하락 항상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자. 엔캠은 크게 올랐다가 40% 빼고 여기 15일선 회복할 때 역배열 돌파 초입 언급드렸고 반등이 성공이 나왔죠. 에코앤드림은 반등 실패, 가짜 반등 주면서 정석으로 빠져버렸고, 엔캠은 낮은 확률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고점 경신을 해줬다. 지금은 다시 또 밀린 상태에서 고점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회색 박스 보여주고 있으니까 25만원 그리고 21만원 정도의 두 개의 큰 지지 보고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에코프로 머티, 얘도 여기서 미친 추세가 나와가지고 최대 200% 수익을 줬고요. 추세 이탈 나왔을 때 경고 드렸습니다. 얘도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형식으로 거의 뭐 제자리까지 빠진 상태죠. 그리고 오늘 역배열 돌파가 살짝 이렇게 빼꼼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75,000원 정도의 보라색깔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탈하면 여기 상장 시가 4만원 초반까지 빠집니다. 항상 제자리까지 빠질 수 있다 늘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것 역시도 가짜 반등일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생각을 하면서 보라색깔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겠고, 위로 회색 전고점, 이전 맥점 두 개 체크하시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같이 이렇게 에코프로랑 올라왔고, 상승했던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죠. 자, 에코프로는 6만원대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요. 중장기로 이렇게 170만원 정도까지 2000% 넘게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액분으로 가격이 변동되었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12,000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현재로 치면 12,000원부터 중장기 추천을 드렸고, 다만 중장기 추천이라고 해서 무작정 영원히 계속 홀딩사인을 주는 건 아니에요. 7월에 고점 음봉 윗골이 확인하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하방을 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60일선을 처음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계속 뒤에는 부정적인 리딩을 드렸고요. 이거 공매도 반등 나올 때 가짜 반등이다, 이것도 가짜 반등이다 알려드렸었고, 결국에는 요 최악의 흐름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가짜 반등을 보여주면서 빠지는 형태의 흐름으로 요 중요한 맥점까지도 이탈을 해버렸고요. 이렇게 이탈을 하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또 반등을 깨하고 있긴 하죠. 여튼 앞에 보여줬던 제자리 차트 정석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에코프로는 진짜 재수 없으면 5만원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부디 5만원까지는 빠지지 않고 시원하게 또다시 반등이 나와가지고 모든 분들에게 요 30만원에 물려있는 분들에게도 수익권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 패턴을 잘 숙지하고 이런 고점에서 무리한 추격을 하지는 않았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추격을 할 거면 손절을 짧게 잡고 했어야 되는 거고요. 무릎자리, 초보자분들은 가급적 무릎자리를 공략을 하도록 하자. 요런 자리를 공략을 하도록 하자. 한신기계도 제가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지만 이때는 가짜 반등으로 빠진다, 계속 부정적으로 리딩이 나갔었고요. 요 주황색깔 원에서 계속 가짜 반등이다, 조심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다 똑같죠. 왼쪽에 워낙 큰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밥똥이 나오는 것이다. 밥을 많이 먹으면 밥을 많이 먹었죠, 똥을 자연스럽게 싸는 거예요. 여기서 똥 안 싸고 더 먹고 올라가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확률이 낮아요. 그 낮은 확률에 우리가 승부를 걸 필요가 없죠. JLK도 의료 AI 대장주로 무릎자리에서 가속이 붙었고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졌고요. 지금은 바닥에서 좀 반등을 깨하고 있지만 역시 이 고점에서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었다. 정석 패턴으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 얘도 중장기 추천드리고 1200% 올라갔고요. 얘도 고점에서 지금 반토막 났죠. 중장기 추천주라고 해서 영원히 계속 홀딩하는 게 아닙니다.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진다, 꺾일 때는 대응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반복 추천드리고 최근에 고점 찍고 현재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에코프로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인 상태고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라고 해서 어차피 더 가겠지 이런 안이란 생각으로 고점에서 무작정 뒤늦게 추격하시면 안 돼요.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무릎자리에서 급등, 또 여기 무릎자리 만들어준 다음에 박 돌파하고 좀 올라왔고요. 일봉상 전고 돌파하고 갭 상승. 이것도 갭이 지금 생겼죠. 진공 상태 구간이 생겼기 때문에 싱크홀 자리 보라 이탈하면 주황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라고 했고, 현재 보라를 여기 갭 시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18,000원 정도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원전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밥동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전주는 한 개 할 거면 우진엔텍 하나 하라고 있습니다. 얘가 대장이다. 대장 딱 찍어가지고 얘 하라고 했고, 여기 민주당 승리로 원전 섹터 하락 나왔을 때 빠짐 땡큐, 이 급락은 기회다 라고 했고 계속 반복 추천드리고, 요때 기준으로 110% 올라갔습니다. 반복해서 4번의 총 큰 수익을 줬고요. 한 개 할 거면 우진엔텍 해라, 딱 한 개 찍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추천주 양식도 드렸었고요. 검정 색깔 별 하루도 빠짐없이 급등 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420만원 회원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분할 매도하면서 65%까지 40% 이렇게 크게 먹어주셨고요. 다음 저의 상위 종목 좀 볼게요. 어버브 반도체, DI, PNT, 고려 시멘트 외 시멘트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장기평까지 빠진 다음에 낙폭가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역배열 끊어주면서 마감을 했네요. 이거는 최근의 저가인 2년선 지켜주면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낙폭가대 자리입니다. 121선 반등 성공, 이탈하고 죽었고 돌파를 못하고 터치만 하고 밀렸죠. 121선 14,700원 정도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지금은 121선과 2년선 사이에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가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하시고, 여기를 안착하면 또 천천히 전고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낙폭가대 자리고요. 자, 반드시 최근의 저가 12,600원을 지켜야 됩니다. 다음은 PNT. PNT는 최근에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죠. 바닥 대비 110%나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bab동을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단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보수와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면 되겠고, 항상 장기 이평 부분에서 잡으면 좋다고 했어요. 물려도 여기서 물리세요. 여기서 물리지 말고 장기 이평과 멀어진 자리에서 물리면 주가가 장기 이평이랑 또다시 달라붙으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물린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처럼 장기 이평이랑 멀어졌죠. 근데 장기 이평이랑 또 붙어, 이렇게 주가가 자꾸 장기 이평이랑 달라붙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또 멀어지면 또 위로 또 달라붙으려고 하고, 이 성질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장기 이평이랑 멀어진 자리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는 불나방 매매는 안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계속 쭉쭉 가는 돌연변이 애들도 있지만 진짜 확률이 낮단 말이에요. 그런 낮은 확률에 자꾸 덤벼들지 말자. 장기 이평 부근에서 매매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 DI. DI도 지금 고점 자리죠. 장기 이평과 많이 멀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큰 박스로 현재 고점 박스로 움직여 주고 있고, 요 하단 이탈하면 장기 이평까지 빠져요. 지키면 상관이 없고, 그리고 박스 기존 박스 상단 요 자리 박스 중앙 살짝 위에 21,000원 21,000원이 1차 지지, 그 다음에 여기 2차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간값으로 대칭으로 하나 넣어가지고 작은 지지 보셔도 되겠고, 역대 신고가 자리에요. 항상 역대 신고가 자리에서는 고점 폭탄 돌리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에코프로를 좀 잘 대입해가지고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에코프로 고점 폭탄 돌리기가 여기서 빵 터졌죠. 박스 이탈하고 죽어버렸고, 여기 고점 음봉 윗꼬리, 이런 거 항상 조심하도록 합니다. 추세 두 번째 추세도 이탈을 하면서 구름 속으로 빠지고 장기 이평까지 빠졌다. 5월 31일에 저점 경신을 했고,
지금은 2년선 다시 10만 4천원 정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요런 자리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도 위험한 자리였거든요. 쌍봉 이탈이 나왔던 자리인데 다행히도 회복하고 더 올라왔지만 여기도 진짜 위험한 자리였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자리였는데 낮은 확률로 이렇게 한 번 더 2차 파동이 나와준 겁니다. 이런 고점들, 이런 고점들에서는 좀 가든 말든 안 하는 게 낫다. 초보자분들은 제발 좀 무릎 자리를 공략을 하시고 머리 자리는 피하도록 합시다. 다음 고려 시멘트. 시멘트 관련주들도 대왕고래 시추 수혜로 엮였죠. 시추할 때 시멘트가 많이 쓰인다 해가지고 테마로 엮였고, 고려 시멘트는 역배열로 쭉 빠지다가 신저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줍니다. 박스 돌파하고 뿅 올라왔고, 기존의 이전 맥점이 2,400원 정도 하네요. 2,4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일봉은 1년선 맞고 떨어졌고 반년선 맞고 떨어지다가 테마 엮여가지고 한방에 다 두 개를 다 돌파해버렸고요. 저항대 2년선 2,300원, 그리고 기존의 저항이었던 요 자리들을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시가까지 크게 지지 두 개 잡고 대응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더 작게 볼 거면 대칭으로 여기 중간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삼표 시멘트. 분봉상 엄청나게 흔들어 댔는데, 자, 분봉을 보면 이거 정신없죠. 크게 올라갔다가 15% 그냥 빼버렸다가 또 10% 올렸다가 또 빼버리고, 이런 무지막지한 흔들기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장중에 매수하는 거는 좋지 않다 이거예요. 얘도 월봉부터 유사한 흐름으로 역별로 쭉 빠지다가 신저가, 역대 신저가는 아니고 52주 신저가 만들었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네요. 다 비슷한 흐름이니까 유사하게 대응하면 되죠. 얘도 1년선에서 저항 맞고 떨어지다가 반년선 저항 맞다가 한방에 다 뚫었습니다. 역시 2년선 안착은 못했고요. 장중 돌파만 했고, 3,450원 안착이 중요. 지지는 1년선, 2년선 오늘의 시가, 그리고 위로 3,300원 중간가 하나 더 넣어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성신양해. 성신양에도 크게 반짝이 나왔고, 월봉 역시 유사하죠. 엄청나게 큰 파동으로 왔다 갔다 하던 앤데 지금은 이렇게 박스, 또 작게 박스, 크게 작게 박스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역벨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역벨 살짝 끊고 박스가 나와주는 중. 얘도 1년선에서 주요하게 반응이 나왔었고요. 여기 1년선 안착 실패했죠. 시가가 여기 출발했지만 종가가 여기 내려왔기 때문에 1년선 안착은 실패를 했고, 여기도 정직하게 1년선 저항대. 지금도 1년선 살짝 걸치고 마감이 나왔네요. 여기 8,900원 정도 위로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또 2년선까지 한 번 더 도달을 시도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이렇게 박스 매매 하시면 됩니다. 밀리면 8,000원 초반대까지 여기를 안착을 하자. 그래야 박스 업그레이드가 다시 나와줄 수가 있다. 평소에 거래량이 아주 없다가 간간히 슈팅이 나와줍니다. 근데 그 슈팅이 거의 다 윗골이다. 이번 테마를 필두로 한 번 더 윗골이 없이 쭉쭉 올라가 줄 수 있을지 변곡점에 있는 자리고요. 다음 한일 시멘트. 아이고, 얘도 엄청나게 크게 윗꼬리가 나왔네요. 장중에 매수를 하지 않도록 한다. 종가에 차라리 매수를 하자. 초보자분들은 장중에만 매수 안해도 살림살이가 진짜 많이 나아질 겁니다. 한번 세어보세요. 내가 장중에 매수해가지고 얼마나 윗꼬리에 많이 물리는가. 무릎 자리에서 반응이 나와줬고요. 이렇게 빼꼼 올라왔던 자리에서, 빼꼼 올라왔던, 너무 뒤로 왔는데, 언제 빼꼼? 빼꼼 이렇게 두더지 머리 자리에서 항상 추천이 많이 들어가죠. 이 자리에서 가속이 붙는다. 이렇게 한번 올라왔고,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2층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박스가 1층 자리고요. 지금 2층 자리에서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일봉의 박스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지, 그리고 여기 종가상 14,5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박스 매매 구간. 한일현대시멘트, 얘도 박스로 나와주고 있고 1년선 안착 16,00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하겠고요. 아세아시멘트, 얘도 크게 반짝했고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6월 5일 장중 특징주 볼게요. 시추 관련주들이 대부분이었죠. 또 연속해서 3일째 강세가 나와주고 있다. 가스관, 시멘트, 석유, 가스, 테마주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앞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르시멘트, 넥스틸, 웨이버스. 다음 제약 의료기기 개별 강세, 에이비온, 폐암치료제, 내종량에 썼더니 암이 90%가 사라졌다. 이 내용으로 이틀 연속 강세가 나왔고 윗꼬리 마감. 아이센스가 바닥권에서 크게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혈당 측정기 협업 청신호. 보로노이 추천주고 바닥권에서 50% 상승 나왔죠. 핵심 임원의 7만원 스톡옵션 부여, 기업가치 상승 자신감, 그리고 임상도 순항 중이라고 하고요. 다음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이번에 호재가 뜨면서 삼성전자도 크게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응이 좀 나왔고, 퀄리타스 반도체가 갭 메우기 구간 갭을 거의 다 메워주면서 크게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5나노 공정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을 완료를 했다. 네오셈도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크게 나왔고요. 대개 다 낙폭자리죠. 다 대개 낙폭자리에서 반응이 나와주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HBM, DI, 워트, PSK홀딩스. 워트가 추천주였고 크게 상승이 나왔고 DI도 아까 살펴봤고요. 다음 2차전지 관련주, 완전 낙폭과대 자리, 죽어가던 자리에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성장세가 나오고 있다. 예, 낙폭과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에코앤드림. 다음 리튬 관련주, 워렌 버핏, 미국 최대 석유 가스 기업과 리튬 합작사를 설립한다. 리튬 관련주들도 제가 계속 가짜 반등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몇 해 전에 1, 2년 전에 대시세를 보여줬고 크게 빠지던 중에 가짜 반등 자리니까 계속 조심을 하자고 했고, 반등 나오나 싶더니 또 밀리고 있죠. 다음 24년 상반기 신규 상장주 K웨더, 민테크, 이에이트.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아주 빠르게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늦게 보지 마시고 카톡방에서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카톡방이나 텔레그램에서. 최근에 인터플렉스 무료 추천 드리고 30%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요. 일정주였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6월 4일 시간의 특징주, 오늘 정석으로 반짝 나왔나 볼게요. STX 그린로지스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3%, 종가 마이너스 5%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예, 추천드리고 하루만에 24% 급등, 2일만에 40% 급등 나왔고요.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밥동 조심하시고, 똥이 나오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죠. 밥동 조심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최근에 저가 만원, 만원을 지켜라. 만원을 지켜야지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고, 121선을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21선은 11,000원 정도 하네요. 해운주로 추천을 드렸었고, 해운우님이 상승 중이다. 다음 TBH 글로벌 시간의 상한가, 패션 의류 관련주, 고가 12%, 종가 보합, 정석 반짝 나왔고 반년선 맞고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1년선 맞고 떨어졌었고 오늘은 반년선 맞고 떨어졌다. 앞으로도 장기 이평 요 세 개를 강력한 저항대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동전주 가까운 구간이니까 조심을 하시고, 다음 DI 앞에 살펴봤던 종목이고 시간의 상한가 고가 무려 24%, 종가는 6%, 크게 반짝 역대 신고가 찍었다가 다시 박스에 갇혔습니다. 다음 깨끗한 나라 시간에 7%, 고가는 13%. 2년선을 안착을 잡고 못하네요. 28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다음 워트 시간에 7%, HBM 관련주고 액침 냉각으로 엮여가지고 반응이 나왔죠. 고가 18%, 종가 마이너스 1%. 얘도 추천주였고 크게 올라갔다가 밀렸습니다. 맥점은 12,500원인데 여기로 하락 마감이 나오면서 안착은 실패를 했고요. 종가상 12,500원을 안착해야 빠르게 추세가 또 붙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모나리자 매각 이슈로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고 시간으로 5.6%였고 고가 16%, 종가는 마이너스 18%. 아따 이거 시초에 추격하신 분들 너무 아픕니다. 시초에 추격을 했다면 하한가 맞았네요. 마이너스 30%, 하루만에 마이너스 30%. 정석 흐름으로 빠졌으니까 항상 요 흐름 조심하도록 하시고, 요 시가 이탈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 시가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 못하고 그냥 쪼로록 빠져버렸고, 요 최악의 흐름을 경계를 하도록 합니다. 머리 자리였죠. 다음 선익 시스템 찔끔, 참 엔지니어링 찔끔, 얘도 2년선 안착 실패, 3일 연속 근사치에서 저항 걸렸고요. 샘CNS 얘도 반짝 121선 지지 중요하고 7,000원 지지 중요. YC 역대 신고가 찍어주고 반짝, 얘도 고점 박스,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 오로스 테크놀로지 낙폭과 대자리에서 반짝. PSK 홀딩스 역대 신고가, 얘는 상승 마감한 편이네요. 15% 마감, 낮은 확률로 상승 마감이 나왔다. 다음 이오테크닉스 121선 반등 찔끔, 엑시콘 찔끔, 얘도 장기 입형 낙폭과대 자리에서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낮은 확률로 이오테크닉스가 아니라 PSK 홀딩스, 얘만 혼자 상승 마감이 나왔습니다. 얘만 혼자 상승이고, 이렇게 모나리자처럼 크게 빠지는 거 조심하도록 한다. STX 그린로지스처럼 반짝하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 다음 6월 5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삼성ENC 상한가 방산 쪽으로 월봉 역별로 빠지면서 역대 신저가, 낙폭과대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신저가 찍었다가 다시 기존의 박스 안으로 좀 들어왔고요. 박스 매매 구간 1년선 정직하게 저항받다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낙폭과대 반등이 다시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장기 입형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시간의 상한가로 3,200원까지 올라왔네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이제 신저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저가 이탈할 때마다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구간들 손절자리, 그리고 손절자리, 또 만약에 여기 또 내려오면 손절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신저가 이탈할 때마다 반드시 일부라도 매도를 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최근에 DS 단석으로 계속 좀 보여드리고 있죠. DS 단석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모가 10만원까지 하락이 가능하다고 했고 9만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이 보라색깔 체크해 놓은 게 전부 다 이탈 자리입니다. 이 자리들에서 반드시 매도 대응을 했어야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삼성ENC도 앞에 봤듯 계속 역별로 이렇게 끌려 내려가죠. 내려갈 때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뭐 이탈한 구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회복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끌려 내려가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평단이 여기 위에였다 그러면 올라오는가 싶더니 또 밀리고 올라오는가 싶더니 또 밀리고 계속 끌려 내려가기 때문에 매도를 해서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나은 역배열 차트다. 이렇게 역배열로 끌려 내려갈 때 반드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 펄어비스, 이건 추천주기 때문에 영상 초입에 설명드렸죠. 고정 댓글 활용해 가지고 앞에서 보시면 되고요. 파노 획득 아주 큰 호재다. 다음 EM넷, 뉴스는 없고 최근에 틱톡, 스레드, 치지직으로 올랐었죠. 치지직으로 한번 튀었다가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낙폭과대 반등이 아닐까 싶고요. 월봉 역배열 끊고 이렇게 한번, 두 번, 세 번 정도 급등이 나왔다가 밀려 있는 상태. 일봉 요 구간 추천드리고 급등 나왔다가 치지직 관련해서 2년선 안착 실패하고 박스 이탈이 나왔네요. 안착 실패하고 밀렸고 다시 기존의 박스 자리인 3,500원 정도를 회복하는 게 1차로 중요하겠습니다. 시간으로는 3,65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요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지금 밑으로 다운그레이드 됐으니까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뉴스는 없고 그냥 낙폭과대 반등인 듯 싶습니다. 윗꼬리 무게 두시고. 다음은 미스터 블루. Y랩이 추천주기 때문에 이것도 앞에 설명드렸고요. 미스터 블루는 게임주, 웹툰주. 이번에 웹툰이 아니라 게임으로 올라갔고 이것도 앞에 자세히 설명해놨으니까 Y랩이랑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앞에 고정 댓글 활용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삼성공주. 얘도 앞에 설명했습니다. 앞에 가서 보시고요. 다음 휴림 로봇 5.9%. 얘도 역배열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이죠. 급등 나오고 역배열로 계속 가짜 반등 주면서 밀리고 있는 형태고요. 살짝 끊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흐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끄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일단 이렇게 박스 나와주고 있고 신저가 가격은 2145. 일봉은 1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었고요. 최근은 121선 근사치에서 자꾸 밀리네요. 시간의 상승으로 3200원까지 올라왔고 역시 계속 121선 안착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시고 다음 1년선, 2년선 저항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요래 박스, 꼬리로는 조금 더 크게. 다음 바이오다인 5%, 체외 진단업체 로슈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연간 최대 1200억원 로열티 수령 기대감. 아주 큰 호재가 떴고 오늘 18% 꽉 차게 마감한 자리에서 시간으로 한 번 더 반응이 나와주네요. 12,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월봉은 역배열 끊고 이렇게 역배열 끊고 23년부터 쭉 추세, 그리고 뒤에는 고점 박스 보여주다가 살짝 이탈하고 다시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배열 끊어주면서 올라와주고 있고 기존 박스 안으로 들어왔다. 12,000원, 그리고 박스 상단이 13,500원 정도, 꼬리는 16,000원 정도. 일봉도 최근에 파동이 엄청나게 컸고요. 왔다갔다 크게 움직여주다가 권리락 강세, 무상증자 약세 이후에 2년선 부근 살짝 이탈 왔다갔다 하면서 다시 장기 이평 돌파하고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구름 상단 가격인 12,000원대가 강력한 저항대, 여기 전고점 13,000원, 주요하게 요 구간을 강력한 저항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1층으로 보시고 이제 2층 자리에서 힘싸움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안착해야 3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지지는 기존 박스 상단인 1200원 정도 보시고, 요 가격 이탈하면 다시 기존의 박스로 갇힙니다. 월봉상에 또 박스 하단으로 내려오는 거죠. 다음은 삼양식품 4%. 그래도 역대 신고가 자리에서 놀아주고 있죠. 여전히 점상 이후에 한 번 더 급등 나오고 고점 박스를 계속 이렇게 살짝살짝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려주고 있어요. 여전히 추세 유지 중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홀딩 하시면 되고,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자리죠. 갭 상승도 나왔고 11선 이탈 없이 추세, 짧게 보시는 분들은 11선 대응하시고 그 다음 밑에 이렇게 15일선 21선 대응하면 됩니다. 현 주가와 단기 이평이 가깝게 있다면 대응하는 게 뭐 어렵진 않으니까 본인 포지션과 평단에 따라 단기 이평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내 평단이 여기야, 엄청나게 큰 수익권이죠. 그러면 요 21선까지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버텨볼 수가 있습니다. 좀 여유있게 버텨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이 고점에서 추격을 했다 그러면 빠릿하게 더 짧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겠고요. 평단과 포지션에 따라 대응은 다르다. 역대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만큼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태성 2%, 얘도 역대 신고가 구간이죠. 자사주 매각, 자금 신사업에 투자하게 해 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 얘도 5일선 추세 타고 있고 11선, 15일선, 21선 대응하면 됩니다. 똑같이 대응하시면 되는 유사한 구간이네요. 월봉 역별 끊고 이렇게 추세 박스로 고점 경신 해주면서 전고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구간,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다음 C사이트 2.7%, 오늘 크게 흔들었죠. 점상으로 올라가다가 패션 의류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크게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C사이트가 대장급으로 큰 상승을 보여주다가 오늘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신규 상장주고 밑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급등, 크게 이렇게 또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하단 자리에서 역별 끊고 상승, 역별 끊고 상승하는 구간에서 갑자기 점상, 2연상으로 점상 나와주면서, 점상이면 홀딩을 해야 되죠. 이때 점상이니까 홀딩 하시고요. 이때도 점상이니까 홀딩 하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분할 매도 시작했으면 됩니다. 오늘 점상이 풀렸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거나 전량 매도를 하거나 선택을 했으면 되는 거고, 41,000원까지 고점 찍어줬다가 분봉을 좀 보면 엄청나게 많이 흔들었죠. 시초에 빼고 시작했다가 올리면서 고점 경신, 그리고 뒤에 또 빼버렸고요. 심하게 흔들어대는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도를 했으면 된다. 물량이 이제 남아있는 분들은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27,300원 정도. 더 짧게 볼 거면 오늘의 저가 보면 되겠죠. 이렇게 1차 2차 짧게 보시고, 지금 요게 개파락이 나오면 급등 전의 가격인 22,000원까지 빠져요. 22,000원까지 제자리까지 또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갭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하락하면 크게 빠지는 거 윙이푸드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런 식으로 크게 오르면 크게 빠르게 빠집니다. 뒤에는 회복하긴 했지만 단기에 이렇게 크게 빠질 수 있다는 걸 상기 인지를 하도록 합니다.